1920에 width가 width, width가 1920이고요. 하이트, 높이 HIGHT인데 하이트가 1080이고요. 그 다음에 72 RGB 화이트 이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네,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네, 포토샵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라는 게 하나 보일 겁니다. 아마. 네, 브러쉬를 클릭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 크기를 하드니스는 100으로 주시고요. 스페이싱 0으로 주시고요. 크기는 한 12 정도 주겠습니다. 네네. 지금 포토샵 들어왔고요. 2080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포토샵 들어왔고요. 파일에서 뉴 하시고요. 지금 오신 분 1920에 1080 이렇게 했고 72 RGB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브러쉬를요, 아마 2010은 브러쉬가 좀 위치가 틀릴 겁니다. 아마 얘 놓으시고요. 여기 선택해서 옵션에서 스페이스는 0, 하드니스는 100, 사이즈는 12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얘가 브러쉬가 아니고 빠른 선택이네. 요 밑에는 얘가 브러쉬네요. 얘가 빠른 선택 도구고요. 브러쉬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하드니스만 100 두시고요. 크기를 12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색상이 있는데 여기를 딱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자,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하나 거주시고요. 다시 Shift 누르고 이렇게 밑으로 거주시고요. 다시 Shift 이렇게 거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되면 안 되는데. 컨트롤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딜리트 키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하얗게 될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딜리트 키 눌러서 다시 하얗게 해주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밑에 휴지통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게 하나 있는데 얘를 하나 만들어 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Shift 누르고 하셔야 직선이 됩니다. Shift 누르고 내려주시고요. Shift 누르고 옆으로 해주시고요. Shift 올리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나 주시고요. 네. 한번 처음 하시는 분은 잘 안 되실 거예요. 잘하셔도 새로운 레이어 만들고 하시고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개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이쪽에 와서 다시 새로운 레이어 또 하나 만들게요. 만드시고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아, 길을 하나 만든 겁니다. 길. 자,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런 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각형,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얘를 꾹 눌러야 됩니다. 얘를 꾹 누르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꾹 누르시고 맨 밑에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를 클릭하시고요. 토끼하고 개가 혹시 있나요? 토끼하고 강아지가 있어야 되고요. 토끼하고 강아지. 토끼를 선택하시고요. 여기다가 토끼를 이렇게 한 마리 그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요 버튼을 클릭해서 개를 하나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개를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잘하시네요. 포토샵 하셨나요? 아,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토끼가 요 쉐이프 1에 있거든요. 토끼를 선택하시고요. 요 도구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 선택 도구가 있는데 무브 툴 또는 선택 도구라는 게 있는데 얘 선택하시고요. 얘를 좀 뒤로 조금만 빼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색상이 있는데요. 이 색상은 초록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쉐이프 2의 요 색상은 블루로 주겠습니다. 이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요. 요 개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쯤 오면 요 토끼가 바들바들 뛰다가요. 얘가 여기에 오면 얘가 이렇게 슉 빠져나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파일에서 여기까지 다 됐으면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합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하시고요. 여러분 PC에 C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의 img에다가 여기에다가 P 하고요 818 이렇게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토샵은 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한테 전부 다 보내드렸는데 설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설치 한 분만 따라해 주세요. 설치 안 하신 분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설치하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얘를 따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얘도 역시 파일에서 뉴 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 파일 네? 2018을 하면 안 되죠. 관계없습니다. 이 예를 가시는 게, 강세 같은 예를 가시는 게 좋겠죠. 조그만 거 CS5 있습니다. 예. 자, 얘를 선택하시고요. 에펙은 서미진 미진님 마우스 나오실래요? 에펙을 여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잠깐만요. 잘 되는데, 미진님? 요 AI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뉴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2018이나 CC 2018이나 2020이 넘는 버전은 아마 이런 게 없을 거고요.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웹에다 맞추겠습니다. 웹에다 맞춰주시고요. 지금 원격하시는 분들은 웹에다 맞추시면 됩니다. 아니 크리에이트에서 아까 다시 그대로예요. 크리에이트 미진님 그냥 크리에이트 거기서 웹 있습니다. 웹 있잖아. 그렇지. 왜? 뭐 안 되지? 안 돼. 여기 있잖아. 얘 클릭하시면 기회를 해서 안 되는구나. 우선은 2018 주셔야 되겠네. 이거 안 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를 왜 하냐면 에펙은 모션 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일러스트를 꼭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무슨 뭐 사자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고양이를 그려서 고양이가 움직이게 한다거나 또는 고양이가 손을 흘면서 흔들면 간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러스트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에펙을 하시려면. 잘 못하시는 분은 독학으로 좀 많이 배우시기 바랄게요. 웹 있잖아요. 웹. 이렇게 웹. 위스를요 1920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를 108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RGB 하시고요. 여기 밑에를 RGB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로 주십시오. 그리고 2028은 크리에이트 하시고요. COS 오시는 분은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
자,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하시는 분은요, 그냥 놔두세요. 잘 안 되시는 분 놔두세요. 그냥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보고 따라하세요. 얘 그리시고 이쪽에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요 색상을 얘는 빨간색, 핑크색 계통으로 주겠습니다. 2018은 이쪽에 그 휠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 선택하시면 이렇게 휠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넣으시고요. 안 되시면 놔두세요. 그 다음에 원 하나 그리시고요. 요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꾹 누르고 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별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펑션 키 F7번을 합니다. F7을 누르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나옵니다. 펑션 키 F7 하면요, 이렇게 레이어가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레이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요, 이쪽에 보면은 삼각 메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두 개의 화살표 옆에 이렇게 햄버거 메뉴가 하나, 얘 클릭하시고요. 쭉 내려가면 릴리즈 투 레이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레이어를 변해요. 이렇게 레이어로 변하고요. 이 상태에서 메뉴의 레이어 1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게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어 2부터 레이어 4까지 잡습니다. 이렇게 Shift 누르고 잡습니다. 잡으시고 얘를 끌고 올라가서요, 요 레이어 2라고 레이어 5 사이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갑니다. 잘 안 되시는 분 놔두세요. 여기서 레이어 5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시고요. 딜리트 안 되니까 여기 휴지통 갖다 버리시고요. 레이어 1도 잡아다가 휴지통에 갖다 버립니다. 이렇게 레이어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파일에 가서 역시 세이브 에즈 하시고요. 여러분 PC에 C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에 img에다가 A 하시고요. 818 이렇게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그대로 AI 하시면 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OK 하시고요. 이 두 개의 파일은 여러분이 못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메일로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의 파일 보내드렸고요. 자, 이제 에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펙을 클릭하시고요. A2라고 생긴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A2라고, 애프터 이펙트 시스템 2018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창이 뜨면 한참 좀 여기서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참고로 애프터 이펙은 뭐냐면 동영상 작업을 일단 편집을 거의 끝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후에 어떤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예, 점점 더 지금은 프리미어보다는 프리미어에서는 자르고 뭐 붙이고 이런 걸 하고요. 거의 모든 효과는 에펙에서 줍니다. 그리고 프리미어하고 에펙하고 바로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하시고요. 새 프로젝트 하면 프리미어랑 틀리게 뭐 제목을 넣어하지 않고요. 이렇게 제목 없는 프로젝트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나오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꺼지지 왜 또? 황세 혹시 인터넷 되시나요? 인터넷 되나 한번 봐주실래요? 되세요? 근데 나는 인터넷이 안 되지? 강쌤 잘 되세요 인터넷? 멈췄는데? 다시 되는데요? 되세요?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난 아직도 안 되지 왜? 미진님 메일이 어떻게 되죠? 서미진님? 받았어요? 예, 예.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일, 이렇게 얘가 애프터 이펙트의 UI입니다. UI, 애프터 이펙트를 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크게 나눠서 이쪽을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하고요. 아닙니다. 혹시 저기 안 갔나요? 메일 안 갔나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안 갔나요? 왔는데요? 다 가셨답니다.
재경님 다운받을 때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 원격으로 하세요. 이재경님. 원격으로 수업하시다가 설치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다. 김미성님. 프리미어는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했죠? 뭐가 항상 뭐가 있어야 됐죠?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 그거 기억하시나? 처음에 컨트롤 N 해가지고 뭘 만들었죠? 설정 아니고 그렇지. 시퀀스를 만들었었죠. 시퀀스. 그런데 애프터 이펙은 뭘 만드냐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새 컴포지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프리미어에 시퀀스라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 창입니다. 그래서 요 새 컴포지션을 엽니다. 다른 건 다 건드릴 거 없고요. 이렇게 기본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HDTV 1080 29.97 있으면 되고요. 10에 1080 있으면 되고요. 정사각기 픽셀에 맞춰주시고 요 맨 밑에 있는 시간 코드만 바꾸겠습니다. 지속 시간인데요. 위에 있는 시작 시간 코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지속 시간입니다. 프리미어는 대개 10초짜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상 긴 거는 쪼개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초로 줄 거예요. 그러면 10점만 치시면 됩니다. 10하고 점 치시면 옆에 0시 00분 10초 00 프레임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 시간 코드가 아닙니다. 밑에 있는 지속 시간에 10점, 위에는 0000이고요. 지속 시간에다가 10.0 이렇게 주시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작업창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프리미어의 프로그램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뭐가 활성화되냐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프로젝트 패널이에요. 소스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결과창, 결과가 나타나는 창이고요. 여기에는 타임라인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모든 건 이쪽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따로 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다가 잘못되면은 작업 영역에서요, 저장된 레이아웃을 기본값 재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타임라인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창이 이렇게 두 개, 이 코드가 세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건드리면 TRK 매트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트랙 매트입니다. 얘가 트랙 매트인데요. 이 트랙 매트가 아예 이렇게 트랙으로 빠져 있습니다. 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있으면 여기가 조금 좁기 때문에요. 일단 얘를 체크를 풀겠습니다. 체크를 풀고 이렇게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소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프리미어 마찬가지로요. 소스를 가져올 때는 따닥 클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다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PC의 C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에 IMG에 가서요. 다 있는 게 얘인가요? 요 그림 다 있으신가요? 이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맨 처음에 컴포지션이 만들어져 있고, 요 컴포지션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업창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리미어에도 반드시 시퀀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소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소스를 클릭하면 요 위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이 결과창을 가져오는 거는요, 직접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고요. 드래그하면 이 컴포지션으로 드래그하면 여기 잡히고, 요 밑에 이렇게 뭐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레이어라고 합니다. 트랙이라고 하지 않고요. 에펙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 하면 레이어라고 합니다. 자, 얘 선택하시고요. 요 빈 곳을 풀어볼까요? 그럼 선택이 풀어지고요. 얘를 클릭해 볼까요? 얘가 선택이 된 거예요. 요게 레이어 번호가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딜리트로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컴포지션에 있던 소스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끌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원래 이게 원안입니다. 요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프로 컴포지션 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가져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타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타임라인에 보시면 0.000 프레임, 000.15 프레임, 1초 프레임, 1초 15 프레임, 2초 프레임 이렇게 돼서 맨 끝에 어디까지 있냐 하면 이렇게 10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10초 영상인 거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2초) 뒤로 가려면요, 마찬가지로 프리미어 마찬가지 여기다가 2점만 치시면 됩니다. 0까지 안 치셔도 되고요. 2점만 치시면 이렇게 2초로 갑니다. 방향키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헤더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헤더가 움직여야 되는데 헤더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무래도 이렇게 옮겨지지 않고요. 얘는 한 프레임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컨트롤 누르고 하셔야 돼요. 누르고 왼쪽으로 하는 방향키, 앞으로 가는 방향키 한번 눌러볼게요. 왼쪽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1분 29프레임 이렇게 되고요. 다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2초로 됩니다. 홈키는 똑같습니다. 맨 앞으로 가는 건 홈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볼까요? 그럼 몇 초 뒤로 가냐면 10초 뒤로 갑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고
왼쪽 방향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거꾸로 들어옵니다. 일단 얘부터 아셔야 됩니다. 한 프레임 뒤로 가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방향키. 앞으로 가는 거는 컨트롤 앞에 왼쪽 키.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10프레임 뒤로.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왼쪽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나는 얘를 2초에서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2초 뒤로 가야 되겠죠. 2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2초 뒤로 가겠죠. 이 상태에서요. Alt키 누르시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걸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키보드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Alt키 누르시고요. 걔를 눌러주시면 얘가 여기서 잘라집니다. 잘라지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요 정확하게 2초에 자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옆에다가 이렇게 약간의 여분을 남겨줍니다. 1초에 갖다 놓겠습니다. 헤더를 1초에 갖다 놓으시고요. 거꾸로 이번엔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키보드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대괄호 괄호 시작하는 괄호이죠. 그러면 앞부분이 이만큼 잘라집니다. 홈에 갖다 놓으시고요. 홈키 눌러서 맨 앞으로 가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얘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프리미어는 뭐가 같냐면 얘가 같죠. 헤더가 같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빨간 표시가 갑니다. 이렇게 다시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끝날 때까지 계속 가겠죠. 나는 요만큼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옆에 가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요 작업 시작이 있는데요. 얘를 1초에 갖다 놓으시고요. B를 클릭해 볼까요? 영문자 B를 클릭하면 요 작업 영역이 여기서부터 잡힙니다. 영문자 B입니다. 자, 얘를 끝에 갖다 놓으시고요. 2초에 갖다 놓으시고요. 영문자 N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얘는 여기만 실행을 합니다. 작업 영역에서 요 부분만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다시 중단하고요. 앞으로 여기서 얘를 잡아 빼주시고요. 얘를 뒤로 잡아 빼줍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다시 작업 영역이 생기고요. 그럼 얘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쭉 끝날 때까지 가겠죠. 다시 이 영상도요 선택하시고
지금 손바닥은 선택이 안 되고요. 여기의 선택은 얘입니다. 얘가 선택 도구입니다. 맨 위에 맨 왼쪽에 있는 얘가 선택 도구입니다. 얘를 선택하시고요. 얘를 선택하시면 선택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얘를 잡아 끌어서요. 끝에까지 이렇게 다시 내가 이렇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내가 복구할 수 있겠죠. 재경님, 지금 그 상태에서요. N 눌러보세요. N, 영문자 N. 영문자 N. 그러면 작업 명령이 뒤에 잡히고요. 그 상태에서 Alt 누르시고요.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는 대괄호 닫는 키, 중괄호 닫는 키 있어요. 걔 한번 눌러보세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아예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렇게 따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얘를 딜리트 하겠습니다. 딜리트 지우시고요. 자, 다시 이미지를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끌고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오겠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영문자 D 키를 한번 눌러보시래요. 그리고 에펙이나 프리미어는 똑같이 대문자 키를 누르시면 안 돼요. 캡슐하기라고 그 왼쪽에 보면 탭 키 밑에 이렇게 캡슐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캡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누르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대문자로 나오면 안 돼요. 문자가 소문자가 나와야지 대문자가 나오면 안 돼요. 에펙은 얘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에러가 납니다. 절대 캡슐화 키를 누르시면 안 돼요. 대문자 키를 누르실 때는 반드시 Shift 누르고 영문자 눌러서 대문자 만들어야 됩니다. 컨트롤 D 하시면은요, 이렇게 그대로 하나 복사가 됩니다. 레이어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죠. 이게 컨트롤 D입니다. 복사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레이어 복사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컨트롤 D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위에 거 딜리트 하시고요. 이번엔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D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잘라서 복사를 합니다. 헤더가 있는 부분에 요만큼 갖다 놓고 3초에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여기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D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자르면서 하나가 위에가 복사가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하시고요. 얘는 끝까지 채워주시고요.
컨트롤 D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위에 거 딜리트 하시고요. 헤더를 2초에 갖다 놓겠습니다. 헤더 2초에 갖다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D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다시 5초에 갖다 놓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D 합니다. 영문자 D에요.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얘도 딜리트 하시고요. 자, 다시 얘를 가지고 내려오시고요.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버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앞으로 내리시면은요, 마치 뭐 누른 것 같으냐, 플러스 누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 수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하시면은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갈 겁니다.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플러스 하면 이렇게 시간을 넓게 본 게 있었죠. 또 마이너스는 이렇게 좁게 본 게 있었죠. 그런 개념인데 에펙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에펙의 기본입니다. 얘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해하시는데, 공부하시는데 편하신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시면 좀 피곤합니다. 자, 얘는 선택을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반면에 선택을 푸는 거는 얘 어떻게든 클릭하시면 풀어지고요. 얘를 클릭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 선택이 되고요, 이 빈 곳을 클릭하면 선택이 풀어집니다.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선택을 푸는 건 여기서 푸셔도 되고, 여기서 푸셔도 되고, 선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정도 갖다 놓으시고요. 얘는 뭐가 없냐면, 조절점이 이렇게 가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옆 끝에 잡아서 이렇게 내리면은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찐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움직이다가 Shift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모든 이미지는 반드시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비례적으로 줄어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찐따가 되는 것은 아주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움직이다가, 여기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여기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조금 움직이다가 Shift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례적으로 줄어들고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한 겁니다. 여기 밑에 갖다 놓겠습니다. 애프터 이펙은 무조건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뭘로 하냐면 애니메이션 처리를 합니다. 애니메이션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요 버튼에 있습니다. 요 레이블인데요, 라벨이라고 하고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요 레이블 앞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폼인데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준점, 위치, 비율, 회전, 불투명도 5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점은 A라고 하고요, 단축키가 A고요, 위치는 단축키가 P입니다.
B는 단축키가 S고요. 회전은 단축키가 R입니다. 불투명도는 단축키가 T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메일로 드린 텍스트 파일에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기준점은 A, 위치는 P, 비율은 S, 회전은 R, 불투명도는 T. 이렇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위치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키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키프레임 만드는 게 뭐냐면 요 스톱워치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키프레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죠? 시간을 줘야 되죠. 헤더를 움직여서 시간을 1초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얘를 끌고 가면 됩니다. 에펙에서는 그냥 끌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뭐 효과 컨트롤에 가서 뭐 누르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다시 4초에 갑니다. 3초에, 2초에 갑니다. 살짝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움직이겠죠.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등속 운동을 합니다. 역시 키프레임에 갖다가 딱 붙일 때는요, Shift를 누르면서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 갖다 붙이시면 얘가 여기다가 두고요, Shift 누르시면 여기다 이렇게 탁 붙습니다. 이렇게 항상 Shift 누르면서 하셔야 됩니다. 3초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겠죠. 4초에 가서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가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오겠죠. 하시겠나요? 자, 요 앞에 있는 위치에 요 스톱워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리미어에서는 뭐 키프레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얘는 가차 없습니다. 그냥 싹 지워져 버립니다. 다시 홈키 눌러서 헤더를 맨 앞에 갖다 놓으시고요. 아까 똑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1초, 2초, 3초, 4초에서 다시 돌아오게. 다시 여러 만들어 보실래요? 네,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미지님 잘하고 계시고요. 네, 다 잘하고 계십니다. 재경이 맨 앞에서부터 해야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잘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조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자, 이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클릭해서요, 다 키프레임 지워버리시고요, 홈에 갖다 놓습니다. 홈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위치 클릭하시고요, 위치에 스톱워치 클릭하시고요, 1초 뒤에 가서 이만큼 가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고요, 배양키 오른쪽. 그럼 뭔 뜻이죠? 10프레임 뒤로 가라는 거죠.
10프레임 뒤로 가서요. 요 상태를 유지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얘입니다. 프레임에서 요 뒤에 있었죠, 여기에. 그런데 에펙에서 요 앞에 와 있습니다. 요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시 3초에 가서요. 2초 15프레임 갈까요? 조금 올려줄까요?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시면 다시 프레임 뒤로 가겠죠. 이때 다시 이 상태 유지합니다.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놓고요. 이 상태 유지하고요.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4초에 가서요. 얘를 이렇게 앞으로 빼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오른쪽 거 눌러서 10프레임 뒤로 가고요. 다시 유지. 다시 5초 15프레임에 가서요. 원래대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와서 좀 쉬었다가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위치에는 스톱워치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보실래요? 멈추는 시간을요 2프레임씩만 할게요. 자, 홈에서 스톱워치 클릭하시고요 1초 뒤에 가서 얘가 이쪽에 옮기고요 2프레임 뒤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 거 하나 둘 누르기를 누른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고 현상 유지해 주시고 다시 일정 시간 가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2프레임씩 유지를 하고요. 그럼 역시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하나 둘 가서 2프레임 뒤로 가서 현 상태 유지해야 되니까 얘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얘 안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일정 시간 가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다시 컨트롤 누르고 하나 둘 가서 얘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에 가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2프레임 잠깐 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게 되겠죠. 다시 홈에 갖다 놓으시고 위치 클릭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다시 홈에 갖다 놓으시고 해도 홈에 갖다 놓으시고요. 위치에서 스톱워치 클릭 1초 뒤에 가서 이렇게 가시고요. 또 2초 뒤에 가서 올라갔습니다. 3초 뒤에 가서 옆으로 갔고요. 4초 뒤에 가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다 잡습니다. 키프레임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요 트랙 있어요. 요 위치가 있는 요 트랙 있습니다. 요 트랙을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요 키프레임만 이렇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키프레임 전체가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트랙에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십니다. 그러면 요 트랙에 있는 요 키프레임이 다 선택이 됩니다. 다 잡히시나요? 잡히시면 오른쪽 마우스 합니다. 프리미어에서 본 거 기억나시죠?
키프레임 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프레임 보관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얘가 이 곡선 운동하는 거는 공간이 자동 대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공간 보관에 가서 클릭하시고 얘를 이렇게 선형으로 줍니다. 보이시나요? 시간 보관은 선형으로 잘 되어 있는데 공간 보관이 이렇게 선형으로 안 되어 있죠. 얘를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치 스톱워치 클릭하시고요. 다시 홈에 갖다 놓으시고 헤드 홈에 갖다 놓으시고요. 위치 클릭.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1초 뒤에 가서 옮기고 1초 뒤에 가서 옮기고 또 1초 뒤에 가서 옮기고 1초 뒤에 가서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나는 얘를 직선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데려가시고요. 그래서 키프레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잡혀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키프레임 보관 선형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약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키프레임을 다 잡으시고요. 자, 키프레임을 다 이렇게 잡으시고 옆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에펙에서는 이 그래프를 사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방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얘를 그래프를 클릭합니다. 그래프를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선택한 속성 표시가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값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값을 빼시고요. 속력 그래프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저처럼 나올 거예요. 만약에 얘가 값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요. 값이 아니라 속력을 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좀 빠른 거고요. 여기는 좀 느린 거고요. 얘는 좀 빠른 거고요. 얘는 좀 느린 거예요. 끝나면 속도가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노란 점이 생깁니다. 얘를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내려주고요. 얘는 내리고 얘는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더 극단적으로 선택해서요. 더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올려줄게요. 이 그래프 사용을 잘 해야지만 긴박감 있는 어떤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쉑 갔다가요. 쉑 가고요. 이런 형태를 줍니다.
프리미어는 정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에펙은 동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동적을 더 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속도나 감속도를 줘서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훨씬 더 어떻게 하냐면 긴박감이 있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휙 갔다가요. 휙 올라갔다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하고 전혀 틀린 거죠. 얘는 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요 그래프를 올리겠습니다. 올리고면 여기에 이런 팽이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양쪽이 다 걸린 거고요. 얘는 이쪽만 걸린 거, 이쪽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키프레임 설정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헤드 홈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 위치 다시 클릭하시고요. 1초 뒤에 가서 쭉 빼시고요. 2초 뒤에 가서 쭉 올려주시고요. 3초 뒤에 가서 옆으로 쭉 왔고요. 4초 뒤에 와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서요. 키프레임을 잡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합니다. 그러면 키프레임 고정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키프레임 보관은 아까 직선, 그 공간에서 직선 운동한 거고요. 키프레임 고정 전환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 돼요. 이건 먼저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휙 가고요. 가만히 있다가 휙 가고요. 가만히 있다가 휙 가고 가만히 있다가 휙 오는 겁니다. 요렇게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가만히 있다가 휙 가고 휙 가고 휙 가고 휙 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래프 클릭하시고요. 얘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래프 클릭하시고요. 자, 맨 위에만, 요거만, 이렇게 빼주시고요. 얘도 이렇게 빼주시고요. 얘는 좀 여기 똑같이 올려주시고요. 얘도 올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니메이션이 되냐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얘를 이렇게 곡선 운동을 얘도 곡선 운동을 주겠습니다. 여기서도요. 그럼 얘가 아까는 갔다가 휙 갔고 그 다음에 훅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생동감 있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조절하시면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속도에서는요 이렇게 항상 그래프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스톱워치 꺼주시고요. 이번에 위치 키프레임 주시고요. 얘를 요만큼 왔습니다. 이거 갖다가 시간을 줘야 되겠죠. 시간을 1초만 주겠습니다. 1초 동안에 이만큼 갔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가서 1초 끝나면 그 다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펙은요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기능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프로그램 기법 하나 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요 키프레임이 잡힌 요 스톱워치를 클릭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예요. 누른 상태에서 요 키프레임이 잡힌 요 스톱워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 요런 게 하나 생깁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치시냐면요 영어로 루프 대문자 O입니다. 소문자 UT입니다. 하고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LOOP 하고요. 루프 아웃 이렇게 합니다. 얘는 뭔 뜻이냐면요. 시간 종료까지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복하라는 프로그램 명령어예요. 자바스크립트 명령어인데요. 반복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루프아웃인데요. 나중에 저희가 하루 날 잡아서 요 익스프레션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프로그램 구문이 있어서 어려우실 텐데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음 주 월요일이 8월 22일인가요? 8월 21일인가? 2일인가요? 23일이네요. 23일날 수업을요 24일로 변경하고 싶은데 좀 문제가 있으신 분 있나요? 일단 이 쟁이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23일날 요 수업을 24일로 좀 변경하고 싶거든요. 제가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나영님 안 되시고 또 안 되시는 분 또 있나요? 그러면 목요일은 어떠신가요? 수요일날 수업하고 목요일날 이거를 20 며칠이야 여기 날이 26일이면 어떠나요 이게? 25, 26 이틀 하게요. 26일은 제가 온 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종료날을 하루 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8월 6일인데요. 8월 6일인데 9월 6일인데요. 이쪽에서 볼까요? 9월 6일인데 9월 8일날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수요일은 괜찮으시나요? 예. 혹시 문제 있으신 분 있나요? 9월 8일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 6일날 끝나는데, 월요일날 끝나는데, 월요일날 또 일찍 시작하면 안 되지 또. 월요일날 6시에 시작하면 안 되나요? 그럼 그냥 8월 8일날 한 번 더, 8월 8일날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월 23일날 휴강을 좀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님 기일이라 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수업을 못해서요. 오후에 8월 열을 9월 8일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8일로 바꾸겠습니다. 네. 박시아님 괜찮나요? 네. 재경님도 눈물, 재경님, 이재경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요. 지금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요. 자, 요 위치에 스톱워치를 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딜리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를 지우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렌지를 밑으로 내리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치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P라 그랬죠? P 한번 쳐보실까요? 영문자 P. 그럼 이렇게 이런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A 그럼 뭐가 나올까요? 기준점이 나오겠죠. S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죠? 크기가 비율이 나온다 그랬죠. 크기입니다. R 그러면 로테이트 회전이고요. T 그러면 불투명도이고요. 자, P 클릭하시고요. 나는 회전도 보고 싶고 크기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Shift 누르고 S 누릅니다. 그러면 비율도 보고 위치도 보는 겁니다. 다시 나는 회전도 보고 싶어. 그러면 Shift 눌러서 R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영문자 U 클릭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다시 P 클릭할게요. 위치가 다시 되겠죠? 이 상태에서 스톱워치 클릭하시고요. 위치를 조금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나는 얘를 1초에 이렇게 한번 움직였으니까 10초까지면 얘가 10번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거를 반복하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 Alt키 누르시고요. 요 스톱워치를 클릭합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재경님, Alt키 누른 상태에서 요 스톱워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오시나요? 예, 그럼 여기다가 루프 하시고요. 대문자 OUT 치시고요. 소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요거입니다. LOP 대문자 OUT 괄호 열고 닫고 여기 세미콜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찍기 옆에 이렇게 점이 쫙 찍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10번을 얘가 계속 반복하는, 이 과정을 얘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루프 아웃입니다.
이거를 에펙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요. 에펙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질문이요. 네네. 이렇게 종료까지잖아요. 네네. 혹시 회차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나중에 프로그램 if문에서 회차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좀 복잡하지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초에 가겠습니다. 2초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렌지 클릭하시고 영문자 R 클릭합니다.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회전에 클릭하시고요. 1초 동안에 한 바퀴 돌겠습니다. 360도라고 하지 않고요. 얘 그냥 1 해주시면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다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서 한 바퀴 돌아가겠죠. 이 상태에서요. 회전하시면 여기에 숫자 여기에 안 보이시나요? 2020은 틀린가요? 이게 보일 텐데 그래도 이게 2020 이게 안 보여요? 네? 18인데도 안 보여요? 응?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에 체크가 풀어져 있는 거 혹시 아닌가요? 체크 되어 있나요? 체크를 해주세요. 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영문자 U를 클릭해 볼게요. 영문자 U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키프레임이 있는 이 밑에 있는 속성이 다 나옵니다. U가 많은 역할을 해요. 영문자 U가. 다시 U 클릭해 볼까요? 그럼 다 지워집니다. 다시 U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있는 것만 나타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 9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혹시